자, 이번 시간은 패션 디자이너 마지막 시간입니다. 패션 디자이너 앞으로 많이 다룰 것 같아요. 많이 다룰 것 같은데, 이 컨셉이 이번 시간은 이제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소개입니다. 이번 마지막 5편만 찍을 건데, 마지막 시간은 너무나도 유명한 명품 브랜드죠. 루이비통입니다. 버질 아블로라고 하는 패션 디자이너입니다. 뭐 루이비통에 대해서는 워낙 뭐 다들 잘 아실 거니까 굳이 브랜드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바로 이 패션 디자이너에 대해서 뭐 언제부터 이렇게 루이비통을 이렇게 맡고 있는 건가요? 이 버질 아블로가? 버질 아블로 같은 경우는 그 루이비통 그룹에서 모든 하우스가 있는데 최초로 이제 흑인이 디자이너 된 건 이게 최초입니다. 최초예요. 아, 흑인이다. 네. 그렇죠. 아무래도 이 패션 업계도 굉장히 그게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. 그렇죠. 특히나 유럽 쪽이 뭐 미국 말할 것도 없고 뭐 호주 뭐 다 겪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. 그렇죠. 유럽도 매한가지거든요. 인종차별이 심한데 흑인을 갖다가 지금 CD? 네, CD죠. CD로 예, 특히 루이비통 남성복의 CD죠. 남성복 CD. 예. 또 재밌는 게 이래요. 진짜 이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리나 뭐 프랑스 유명한 그룹의 명품을 왜 중국 사람들이 인수를 못하냐면은 인수를 하더라도 인수하는 순간 중국이 샀다고 해서 굉장히 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대요. 그래서 중국인도 약간 뒤로 투자는 했지만은 자기네가 대놓고 내가 인수했다는 말을 절대 안 한대요. 이미지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된대요.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를 했는데 손해니까 걔네들도. 네, 예. 역시 외국인 이제 노란머리나 이 백인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이제 명품이라는 거죠. 그리고 또 웃긴 게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은 또 유럽 사람 취급 안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예,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러시아 뭐 어디 뭐 우즈벡이라든지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를 가면은 뭐 김태희가 밥 깔고 있다 뭐 이런 네.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 모델도 이쁜데 유럽에서는 또 러시아 애들은 좀 마치 우리 뭐 지방 사람들 취급하듯이 그렇죠. 거의 뭐 유럽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. 그럼 패션 업계도 마찬가지인가요? 네, 그렇죠. 그래서 버질 아블로라는 이 디자이너가 아주 난리 난 거예요. 근데 이분이 뭐가 또 장점이냐면은 스트릿 패션에 굉장히 장점이에요. 요즘이 스트릿 패션이 대생각이네요. 이 전에 루이비통 남성복에 있는 디자이너도 스트릿 패션을 잘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. 그래서 루이비통에서 야, 이 스트릿 패션을 네가 좀 잘 좀 전개하지 왜 못했다 해서 이제 그만두라고 해서 이 다음 대타로 이게 나온 거죠. 이분. 그 정도로 지금 스트릿 패션을 굉장히 모든 럭셔리 패션 하우스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. 스트릿 패션에 대해서. 대세라서. 예. 그래요. 그러면은 그 뭐 스트릿 패션에서 뭐 나름 한수한다고 하시는 분인데 어떤 식의 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네.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이분 출신이 어떻게 되냐면요. 그 LVMH에서 프라이즈란 그런 약간 디자이너들을 이렇게 와서 그 응모를 해요. 디자이너를 한 걸 보고 여러 명이 추첨해갖고 이제 계속 올리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토너먼트식이네요. 네, 디자인 대회. 온라인에서. 예. 네. 온라인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거기서 최종 우승한 사람이 이분이에요. 요즘 유행하는 그 토너먼트 방식의 그 뭐죠? 네.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. 네. 실력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. 네, 그렇죠. 스트릿 패션을 되게 좋아한대요. 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루이비통을 이제 입성한 거지. 이분 같은 경우는. 슈프림이라고 보면은 요즘에 미국의 그 스트릿 패션의 최고예요. 빨간 레드에 흰색 슈프림이라 써 있는 데 있어요. 그게 지금 모든 패션 브랜드 명품과 콜라보를 해요. 그 루이비통도 슈프림하고 콜라보한 게 있어요. 슈프림이라고 하는 데가 회사라는 얘기네. 브랜드. 그 스트릿 브랜드죠. 스트릿 뉴욕의 브랜드. 스트릿 브랜드인데 네. 걔네가 명품 브랜드 위에 있어요. 그 대세야. 요즘 이제 스트릿 패션이 대세인데 그거를 좀 잘하다 보니까 네. 공항 그 리모아라고 이제 리모아 있잖아요. 네. 거기도 이 슈프림하고 콜라보해서 가방까지 내고 할 정도로 슈프림이 대단해요. 그러니까 스트릿에서 최고 붕인 거야. 스트릿은 샤넬이야. 근데 명품이 얘한테 안 되는 거야. 그 정도로 슈프림이 아주 거대한 파워가 있어요. 그래갖고 그 정도로 지금 스트릿 패션이 강하다 이거죠.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이 명품 하우스에서 스트릿 패션을 어떻게 잘하나 디자이너를 계속 이제 부는 거죠. 거기서 이제 버질 아블로가 이제 스트릿 패션을 잘해서 루이비통으로 남성복으로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그렇죠. 거 아니에요? 네.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를 했고 그렇죠. 1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입사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 네.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 케이스라고 이렇게 할 수 그렇죠. 있겠네요. 그러면은 여기가 디자이너들이 유명한 애들 한 1,300명이 모인대요. 한 번 할 때마다. 근데 여기서 이제
얘가 최종을 뽑힌 거죠. 그래갖고 뭐 날렸다 그러더라고요. 되게 이번에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몇 명 또 뽑히고 막 그랬더라고 이제 잘하니까. 그 정도로 지금 스트릿 패션이 대세다. 거기서 루이비통도 이제 옛날 루이비통이 아니고 스트릿 패션을 이제 지향한다 이거죠. 명품에서 나오는 그 스트릿 패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그래도 다 명품이죠. 명품값이에요. 그러니까 느낌만 스트릿 패션인 거죠. 가격은 똑같아요. 야,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마진율이 엄청나겠네요. 그렇죠. 명품 입장에서는. 그러면 그 슈프림 같은 경우는 또 가격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럼? 슈프림은 이제 가격대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얘네는 안 팔아 잘. 무조건 솔드아웃이에요 얘네는. 그래서 만들면 없어져.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생산 라인을 갖추고 뭔가 좀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나 미안한데 얘네 완전 또라이예요. 죄송한데 배짱 장사야. 이게 미국에서 어떤 한국에 있는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 그날 슈프림 무슨 생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가려고 줄을 섰대. 근데 4시간 줄 섰는데 딱 가서 10분 만에 사왔는데 티 하나 사왔다 하더라고. 그 정도로 배짱 장사야. 이상하게 몰고 하는 거예요. 마케팅을. 이 슈프림 네. 마케팅이 일단은 제가 이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. 네. 아, 그거 좀 특이한데 네.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뭐 이런 스트릿 패션이 잘 되면은 이런 데서는 구찌도 마찬가지지만 왜냐면 스트릿 패션 룩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어떤 소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싸고 좀 그렇잖아요. 근데 얘네가 샤넬보다 더 갑이에요. 현재 슈프림 재밌죠? 예. 루비통보다 더 갑이고 뭐 지방시보다 더 갑이고 우리 발렌시아가 있지 않습니까? 아, 근데 그거보다 갑이에요. 그 정도로 얘네가 이렇게 세요. 그래요. 일단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저는 왜냐면은 그렇다면 인수제의가 들어갔을 거고 인수제의가 안 들어가고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배짱 장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상식에 좀 어긋나죠. 상식에 어긋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. 이제 어떤 마케팅이 이제 뭔가 한번 또 터뜨리겠죠.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네. 제가 처음 알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지. 또 이렇게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네. 요즘 바빠가지고 조사할 시간도 없지만 알겠습니다.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돼. 근데 뭐 저희가 이거를 앞으로 또 다루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스트릿 패션하고 저희가 가려고 하는 길은 틀리잖아요, 사실. 예.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장의 스트릿 패션이라고. 근데 스트릿 패션 할 때 그래도 자켓 걸쳐야 되잖아. 정장 스트릿 패션이죠. 우리가 어떻게 좀 가려고 하는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렇죠. 뭐 버질 라블로 얼마나 지금 루이비통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대세가 스트릿 패션이라는 거는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알았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분 전에 스트릿 패션을 못 예측했다고 해서 바로 아웃됐거든. 이분이 그래서 이제 대타로 간 거거든. 지금. 그 정도로 지금 스트릿 패션이 대세니까. 그러다 보니까 무신사나 이런 데서 좀 잘 되는 게 또 거기가 스트릿 패션 중심이잖아요.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 스트릿 패션 중심이긴 해도 브랜드는 여러 가지. 그러다 보니까는 왜 잘 되는지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네요.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저 보면서 와 이게 무슨 멋이냐 패션이냐 이런 생각 많이 들던데 여튼 저희랑은 좀 갈 길은 다르긴 하지만은 또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다 보니까 그렇죠.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컨텐츠는 우리가 뭐 다루려고 하는 컨텐츠하고는 약간 좀 벗어난 컨텐츠긴 해요, 사실. 그래서 짚고 넘어가자. 그냥 재미로 이렇게 이런 데도 있고 이렇다. 그리고 왜냐면 너무 우리가 또 정장의 어떤 그런 것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물에 갇혀버려요. 다른 것들을 못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정장 쪽이나 이런 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 그거를 모르고 오직 여기에만 하는 게 보통 이제 클래식의 그 뭐 수십 년 하신 분들이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어떤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될 요지가 없죠. 너무 클래식에 빠지지 말자. 그런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보면서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것도 한번 접목해보자. 저도 슈프림하고 콜라보하면은 그냥 바로 루이통 해주겠습니까? 얘네들이 만약 이 정도 급이라고 하면 어떻게 슈프림이 예측을 못한대요. 알겠습니다. 마지막 이번에 5번째 보통 시리즈물은 이제 5분으로 이렇게 5편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5번째로 언급했던 그거는 루이비통의 버질 아블로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